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FTX 파산. 루나코인 사태가 터진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사건은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된 일로 안 그래도 불안한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죠. 그런데 이 FTX 파산에는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FTX에서 발행한 토큰 FTT가 알라메다 리서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뭔가 잘못됨을 느끼게 되었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신의 FTT를 싹 다 매각하겠다고 발표까지 해버리죠. 아니, FTT가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이길래 그러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이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의 설립자가 동일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자산으로 불린 자신의 기업을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 투자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제조하는 듯한 방만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당연히 FTT의 가격을 미친듯이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었고, 2022년 11월 8일 기준 하나 39,000원 선에서 거래되었던 FTT가 단 하루 만에 7,900원까지 떡락해버렸다고 하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그냥 정신줄을 놔버리게 되면서 부랴부랴 출금하기 시작했지만, FTX는 응 안돼를 시전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FTX에 묶인 돈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잘못하면 넣어둔 돈들 그대로 싹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늘의 일곱 비밀, 야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도 망하는 거 아니야? FTX 파산 현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FTX는 2019년에 설립된 이후 한때 글로벌 거래소 2위까지 찍어버리는 미친 듯한 성장세를 보여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을 사고 파는 곳이죠. 뭐 우리나라에도 업비트, 코인원, 코빗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존재하긴 하지만, FTX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FTT. 여기서 말씀드리는 FTT란 FTX에서 직접 발행한 암호화폐이고, 2022년 9월 기준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약 5조 원으로 시가총액 순위 22위에 오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FTT를 보유하면 FTX를 이용할 때 수수료의 일부를 환불받는 등의 여러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니, 최근까지만 해도 FTT는 성장 가치가 높은 암호화폐로 주목받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 FTX를 설립하고 FTT를 발행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샘 뱅크먼 프리드. 샘 뱅크먼 프리드는 2021년 기준 20대의 나이로 미국 포브스에서 선정한 미국 부자의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당시 재산만 225억 달러, 한 하루 30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뭐 FTX를 설립한 뒤 암호화폐 거래소 세계 순위에서 탑3 안에 들었으니 말 다 했지. 하지만 2022년 11월 2일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에서 하나의 기사가 터지자 그렇게 잘 나가고 있던 FTX가 휘청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암호화폐 거래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 설립자 본인의 자산으로 쳐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 대조 아니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알라메다 리서치는 암호화폐 투자회사이고, 대차 대조표는 기업이 결산 때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한 표, 그러니까 한 회사가 어떤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과 자본 플러스 부채 균형을 나타내주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코인데스크 기사에 도입했을 땐 알라메다 리서치는 모두 그 돈으로 돈놀이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쯤에서 들 수 있는 의문이, 도대체 자신의 자산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건 뭔 말이야? 일 겁니다. 자, 여기서 알라메다 리서치랑 FTX랑 무슨 관계이길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타입해보면,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기업은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암호화폐 투자회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 대조표에서 FTX가 발행한 FTT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 대부분이 이 FTT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라메다 리서치를 설립한 사람이 FTX를 설립한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것이었죠. 이 말은 즉 자신의 회사를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해서 몸집을 빌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알라메다 리서치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보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서 보유 자산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 돈으로 담보를 잡아 또다시 대출을 받고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보유 자산을 늘리는 구조였죠. 이처럼 자산을 담보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던 알라메다 리서치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었던 알라메다 리서치의 FTT 투자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2019년 FTT의 초기 공급 물량인 3억 5천만 개 중에서 약 86%를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심지어 알라메다 리서치의 이름으로 FTX에 넣어놓은 약 2,700만 개의 FTT를 포함해서 유통량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모아놓은 FTT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걸 담보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또 FTT에 투자하면서 가격을 펌핑하고 있었다는 거야. 쉽게 말해 지들이 발행한 암호화폐로 그냥 제대로 돈 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FTT를 사들이다 보니 알라메다 리서치가 보유하고 있던 FTT의 비중이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알라메다 리서치는 146억 달러, 한 하루 약 19조에 달하는 자금을 보유 중이었다고 하죠. 이 자산의 대부분이 암호화폐인데, 여기서 FTT가 36억 6천만 달러, 한 하루 약 4조 8천억 원이고, FTT 담보대출이 21억 6천만 달러, 한 하루 약 2조 8천억
4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 둘이 합치면 FTT의 비중이 약 58억 달러, 한 하루 약 7조 5천억 원 정도였다고 하죠. 아무래도 FTT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나 되다 보니 문제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끼리 FTT를 사재 끼고 하면서 가격을 올려왔는데 이거 하나만 떨어져도 회사의 자산이 그대로 떡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코인데스크의 폭로 기사가 터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라메다 리서치가 근육 빵빵한 놈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이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암호화폐 투자자 중 한 명이 5.8억 달러, 한 하루 약 7,800억 원의 FTT를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소식까지 올라왔죠. 이로 인해 불안감이 계속 커지게 되면서 알라메다 리서치의 투자자들이 떠날 각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 캐롤라인 앨리슨이 직접 나와서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대차 대조표에 반영되지 않은 자산만 해도 100억 달러, 한 하루 약 13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합니다. 또 자신들은 해지도 보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죠. 여기서 말씀드린 해지란 투자자가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하려는 자산의 가치가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없애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FTT가 떡락해도 돈도 많고 보험도 다 드러났으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다,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불안한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고 하니까 사람들은 뭔가 찜찜하긴 해도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당연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중에 한 명이 2022년 11월 7일 지옥문을 열어버립니다.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1위 바이낸스의 대표 자오 창펑이 SNS에 글을 게시한 건데요. 이 글의 내용은 바이낸스가 보유하고 있는 FTT를 다 청산해버릴 거다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5.8억 달러에 해당하는 FTT 움직임도 자신의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자오 창펑은 암호화폐 시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몇 달에 걸쳐서 천천히 매도하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아니 바이낸스가 보유하고 있는 FTT의 가치만 해도 21억 달러, 한 하루 무려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그 많은 물량을 다 팔아버린다고 하니 FTT의 가치가 나락으로 가 있게 뻔히 보였던 거지. 이대로 있다간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FTT인 알라메다 리서치는 물론이고 FTX도 함께 제어행 열차 탑승하게 생긴 상황이었죠. 결국 이번에는 두 회사의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는 이건 경쟁사를 죽이기 위한 루머이며 수작질이라며 바이낸스를 비난하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투자자들은 이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으니 소용이 있을 리가 없었죠. 게다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암호화폐 루나가 대폭락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큰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 입장에선 언제든 그 꼴이 날 수 있으니 위험해 보이는 걸 미리미리 버리려고 할 뿐이었죠. 결국 바이낸스가 FTT에서 선 털어버리려는 움직임을 멈추려는 생각을 보이지 않자 알라메다 리서치는 22달러의 안전장치 깔고 자신들이 FTT를 모두 사들이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 동안은 FTT 가격이 22달러 부근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도대체 이 가격을 어떻게 유지한 거야? 또 FTT 살 돈은 어디서 나온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금 출처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그런데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암호화폐라고 하고 100억 달러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증거를 안 보여주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또 다른 암호화폐를 팔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알라메다 리서치는 솔라나라는 암호화폐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솔라나의 가격이 며칠 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FTX가 알라메다 리서치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거래소의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뭐 이 말이 사실이라면 FTX 알라메다 리서치가 고객들 돈까지 손을 댔다는 거고, 이런 논란만 해도 투자자들은 정신 나가버릴 것만 같은 상황인데, 2022년 11월 8일 낮 12시가 되기 직전 22달러라는 방어선이 뚫려버리고 맙니다. 결국 FTT 가격은 쭉쭉 떨어져 내려갔고 11월 8일 9시 한 하루 39,000원이었던 FTT는 단 하루가 지난 11월 9일 9시 한 하루 7,900원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FTX에 대한 신뢰도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고객들이 앞다퉈 돈을 빼가는 현상인 뱅크런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이 심각해지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한 번만 더 우리를 믿어보려면서 나서기 시작했죠. 야, 니들이 허락도 없이 내 돈 막 가져다 썼다며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냐? 아이고 고객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가 고객님 돈을 왜 건드리겠어요? 난 모르겠고 난 여기서 발 빼앗으겠어. 당장 달려가서 내 돈 가져와. 우리 고객님이 왜 이러실까? 이 정도 위기는 금방 해결된다니까요. 이렇게 샘 뱅크먼 프리드는 고객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 상태 아무런 문제도 없이 멀쩡하다고 한 번 속이고 22달러에서 다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번 속였는데, 여기서 이걸 또 믿고 있으면 그냥 그건 호구저구.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 발언 이후에 더 많은 사람이 FTX에서 돈을 인출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계속 인출해가고 있는데 돈을 안 줄 수는 없으니 FTX는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팔아가면서까지 돈을 마련해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다시 암호화폐의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 많은 고객이 돈을 인출하게 되니 FTX는 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해지게 되었고, 결국 FTX는 아직 돈을 인출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갑자기 니들 줄 돈 없다면서 법정 화폐 외에는 출금을 중단하겠다 선언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상 거래에서 샷다운 내렸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지. 그렇게 FTX가 신뢰도고 뭐고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건가 싶었던 그 순간 FTX를 멱살 잡고 캐리할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바이낸스 CEO 자오 창펑. 그는 2022년 11월 9일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는 인수 의향서에 서명했다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철저한 조사 후에 별 문제가 없으면 FTX를 인수하겠다는 거죠. 별다른 문제 없이 이대로 인수 절차가 진행되면 좋았겠지만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11월 10일 바이낸스는 FTX를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폐기해버렸죠. 아니 그 잠깐 사이 FTX가 고객의 돈을 건드렸다고 하질 않나, 미국 기관에서 FTX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질 않나, 각종 의혹들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자 자오 창펑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지. 그렇게 바이낸스 인수가 무산되면서 FTX는 파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샘 뱅크먼 프리드는 FTX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80억 달러, 한 하루 약 10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FTX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버린 상황에 큰 돈을 지원해줄 사람은 찾기가 어려웠죠. 결국 2022년 11월 11일 FTX는 미국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되었고, FTX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디나 루나 사태 피해액이 무려 약 5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번 FTX의 부채만 최대 500억 달러, 한 하루 약 67조 6천억 원이었고,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 1조 400억 달러, 한 하루 약 1391조 원 수준이었던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8400억 달러로 줄면서 단 5일 만에 약 267조가 증발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54조 6천억 원이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4년 국방비의 수준을 넘는 어마어마한 피해액인 거지. 아무래도 이런 천문학적인 피해액이 발생한 상황이다 보니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FTX가 파산 신청하기 직전 경영진들이 고객 자금을 자회사로 송금하거나 하면서 그냥 지들 멋대로 운영을 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미국 파산 법원 심리 중 FTX의 파산 절차를 담당 중인 변호사는 경영진들이 임직원용 별장을 짓고 부동산을 사는데 3억 달러, 한 하루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사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파산 신청 후에 해커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FTX의 암호화폐를 훔쳐가고 있다고 하니, 잘못하면 FTX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100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죠. 그렇게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거래소도 순식간에 망해버리는데 다른 거래소라고 해서 망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 우리나라 거래소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정말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암호화폐 거래소가 망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이번 파산 사건 같은 경우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FTX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인 FTT가 폭락한 것이 결정적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거래소는 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암호화폐 발행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니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하죠. 참, 언제 봐도 코인파는 롤러코스터 그 이상으로 무서운 것 같네요. 자, 그럼 아주 단단해 보이던 것도 사실은 속빈 강정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소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